충격적인 실화입니다. 2023년 바르샤바 국제회의센터 200명의 VIP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18조 원이 걸린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항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유럽의 절대 강자들, 노트르담 성당을 복원한 르누아르, 베를린 공항을 장악한 클라인, 수십 개 공항을 소나기에 넣은 스틸포트. 이들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회사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 유럽 거물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이들을 보며 회의실 곳곳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들이 감히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김민수가 무대에 올라 단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90분의 숨막히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30명의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투표용지를 접어 나무 상자에 넣었을 때 과연 그 상자 안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노바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공항 짓는 일에 대해서는 뭐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이 되면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교통부 건물 5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반질반질한 나무 벽들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때 45살이었고 폴란드 공항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을 보면 제 인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쪽 벽에는 유럽 최고의 건축 회사들에서 받은 상장들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파리의 르누아르 건축 연구소에서 받은 거였는데요. 그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을 고치는 일을 도왔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또 다른 상장은 독일 미넨에 있는 클라인 컨설팅에서 받은 거였어요. 이 회사는 공항들이 시간에 딱 맞춰서 돌아가게 만드는 일로 유명했죠. 세 번째 상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틸포트 디자인에서 받은 건데 이 회사는 공항을 마치 아름다운 도시처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저에게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폴란드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거나 옛날 공항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면 저는 항상 이 회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라들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유럽 전체가 알고 있는 놀라운 것들을 지어왔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회사들의 두꺼운 파일들을 책상 옆 특별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파일마다 그들이 만든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 컬러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유리 천장을 가진 공항들이 있었고요. 몇 킬로미터나 이어지는 움직이는 통로들이 있는 터미널들도 있었어요. 우주선처럼 생긴 관제탑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넘기고 있을 때마다 저는 안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 회사들은 정말 자기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 일상은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었죠.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잔 따라 놓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서 하루 계획을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시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는 제 습관이었거든요. 시계의 매끄러운 금속이 저를 차분하고 집중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8시가 되면 제 팀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마치에이 카밀이었는데 제 경제 기획 담당관이었어요. 38살에 단정한 갈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회색 눈은 마치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에이는 어디를 가든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돈이 들지 보여주는 숫자들과 차트, 그래프들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에이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지을 때 도와줄 회사를 골라야 할 때면 그도 항상 똑같은 유럽 회사들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들의 가격과 경험을 비교해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항상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유럽 회사들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하고 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폴란드 서쪽에 완전히 새로 짓는 공항이었습니다. 이 공항은 140억 유로나 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돈이죠. 동유럽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고요.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할 거였습니다.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그곳으로 날아올 거였어요. 그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회사를 뽑을지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수십억 유로의 세금을 낭비할 수도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었고요.
폴란드의 명성을 전 세계에서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잘 되는 방법들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유럽 회사들은 100년 넘게 공항을 지어오고 있었거든요. 추운 겨울과 바쁜 여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럽 항공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폴란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들리는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런 회사들이 지은 모든 공항들을 보여주는 유럽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성공한 프로젝트들을 표시하는 빨간 핀들이 꽂혀 있었어요. 각각의 핀은 잘 풀린 결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핀이 저로 하여금 유럽 파트너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항상 유럽 회사들만 고르느냐고 물어볼 때면 저는 간단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옛날 방법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할까요?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왜 낯선 사람들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똑똑하고 안전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 위에 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정부 관료들은 제가 놀라움이나 스캔들 없이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신문들은 저희가 짓는 공항들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유럽 공항 회사들은 저를 그들의 최신 아이디어들을 보여주는 멋진 컨퍼런스들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편안한 세계에는 명확한 규칙들과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건축가들을 저녁 식사 때 어떤 식당으로 데려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선호하는 호텔이 어디인지, 휴일에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커피와 함께 책상에 앉아서 시계를 만지고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놀라움도 없었고, 불편한 질문들도 없었고, 위험한 실험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바뀌려고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몇 주 후에 먼 나라 공항에 있는 단순한 비디오 화면 하나가 제 편안한 세계를 갈라놓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 거라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아침 시간에 저는 여전히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항상 가장 친숙한 곳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알렉산드르 노바크였어요. 2023년 봄이 폴란드에 일찍 찾아왔고 아내는 우리 가족이 따뜻하고 먼 곳으로 휴가를 가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아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비행기 연결편이 편리해 보였고 가는 길에 몇 개의 국제공항들을 둘러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승객, 교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이 단순한 가족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번 경유해서 14시간이 걸렸어요.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며 보냈고 딸은 작은 비행기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파란 펜으로 여백에 메모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침내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배고팠고 빨리 호텔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긴 복도들을 걸어가면서 이곳에 대해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천장이 높고 밝았는데 많은 유럽 공항들이 주는 차갑고 위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바닥은 거의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만 미끄럽거나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항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안내방송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어디를 봐도 공항 직원들이 진짜 친절한 마음으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신발끈을 메어드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길을 헤매는 가족에게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며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청소하는 분은 일을 멈추고 작은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돌려주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작은 일들이었지만 제가 어떤 유럽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언가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우리는 메인 터미널 구역에 도착했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계속 가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비디오 화면에서 공항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비싼 특수효과나 극적인 음악도 없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상적인 통계도 없었죠. 그냥 이 공항이 마땅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비행기들이 완벽한 순서로 착륙하고 이륙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너무 길거나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은 줄을 서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도착홀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들이 스트레스 없이 연결편을 잡고 공항 직원들이 하나의 잘 설계된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건 공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짧은 부분이었어요. 영상이 2001년 옛날 사진들로 넘어갔는데 이 공항이 처음 문을 연 해였거든요. 그 사진들에서 저는 지평선까지 펼쳐진 텅 빈 갯벌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건물도 활주로도 어떤 기반 시설도 없었어요. 그냥 평평하고 젖은 땅만 있었는데 중요한 뭔가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땅이었죠. 그런 다음 영상은 오늘날의 같은 전망을 보여줬어요. 매년 7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을 처리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공항이었죠. 하늘을 비추는 유리 터미널들이 있었어요. 구름으로 가는 고속도로처럼 멀리까지 뻗어 있는 활주로들도 있었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짜증나는 대신 즐겁게 만들어주는 정원들과 예술 작품들도 있었어요. 22년 진흙을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 그게 전부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폐를 조이고 있는 것 같았죠. 낯설고 불편한 생각 하나가 제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왜 나는 유럽 밖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 그 질문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맞은 것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여기 논리적이고 잘 연구된 결정을 내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능력 대신 지역을 기준으로, 뛰어남 대신 친숙함을 기준으로 파트너들을 고르고 있었던 거죠. 딸이 터미널 건너편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왜 가만히 서서 비디오 화면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궁금해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가고 있다고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갈 때 발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 방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서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땅에 떨어진 별자리처럼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었죠. 저는 전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검색어들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공항 스마트, 인천공항 운영, 아시아공항 기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 3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것들이 공항 관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KAS, 즉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인천공항을 짓고 운영하면서 배운 모든 교훈들을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회사였어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공항들이 운영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걸 도왔던 회사였죠.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KAS와 함께 일하는 공항들은 승객 만족도 점수가 평균 35%씩 올라갔어요. 정시 운항률도 좋아졌고요. 보안 검색 줄도 더 빨리 움직였어요. 비용은 내려가면서 품질은 올라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파트너십 방식이었어요. 비밀을 지키고 멀리 있는 본사에서 통제를 유지하는 유럽 회사들과 달리 KAS는 모든 걸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스 코드, 운영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실패 분석 보고서까지 말이에요. 그들은 파트너들이 의존적인 고객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진흙투성이 땅을 공항의 우수함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의 유럽 전통이나 인상적인 건축, 가문의 배경 없이 그걸 해냈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 대신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집중해서 해낸 거였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유럽 회사를 고용해야 할까? 대신에 누가 실제로 가능한 최고의 공항을 짓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편안한 우리가 갑자기 아주 작고 아주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창살 사이로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가능성들로 가득한 훨씬 더 큰 세상이 보였어요. 잠이 들 무렵에는 바르샤바에 돌아가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갈 때와 정확히 같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계속 인천공항의 그 비디오 화면과 진흙에서 우수함으로의 믿기 어려운 변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저를 집으로 더 가까이 데려갈수록 해질녘 그림자처럼 의심들이 제 생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들의 사업 문화는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아마 유럽의 규정이나 날씨 패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 비디오가 그냥 공항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죠. 반질반칠한 나무 벽들과 유럽 상장들이 있는 친숙한 제 사무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커피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은 맛이었어요. 왼손 아래 시계는 매끄럽고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르누아르, 클라인, 스틸포트의 파일들은 평소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검증된 성공 스토리들로 두툼했어요. 하지만 그 진흙탕 밭이 단 22년 만에 세계적인 공항이 된 모습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핵심 팀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4층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 나무 테이블이 있고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그 방이었죠. 마치에이 카밀이 노트북을 켜놓고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의 꼼꼼한 정확성으로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 재정, 인사 부서장들이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았고 커피잔들과 파일들이 우리 사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했어요. 세 개의 유럽 건축 회사들로 선택 과정을 제안하는 대신 네 번째 옵션을 포함하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침묵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래된 건물의 난방 시스템이 벽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마치에이의 회색 눈이 철퇴 안경 뒤에서 커졌어요. 그의 손가락들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기술 담당관은 커피를 마시다가 중간에 멈춘 채로 있었고요. 재정 담당관의 펜은 메모장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떠 있었습니다. 마치에이가 가장 먼저 말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했어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 같았죠. 그는 아시아 회사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기후, 다른 규정들이라고 말이에요. 파트너십이 유럽 기준이나 폴란드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맞지 않는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위험하고 낯설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일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와 수년간 함께 일해왔고 제 판단을 믿고 제 신중한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관례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재정 담당관이 목을 가다듬고 우리는 한국 회사들과 기존 관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어요. 공유된 역사도 없고 성공적인 협력에 검증된 기록도 없다고 말이에요. 낯선 파트너들과 일하는 것은 항상 소통 오류와 프로젝트 지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어요. 기술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유럽 기준과 아시아 기준이 제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통합 문제로 수백만 유로와 몇 달간의 일정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를 들으면서 옛날에 알렉산드르 노바크가 밀물처럼 제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 12년간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온 제 마음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부분이 다시 통제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 말이 맞다고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잘 되는 방법을 고수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명성을 망칠 수 있는 복잡함은 피하세요. 몇 분 동안 저는 진지하게 이 미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어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었지만 신중히 고려한 결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회의는 편안하게 끝날 거고요. 우리는 이전에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친숙한 세 개의 유럽 회사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보낼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과거 깊은 곳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사진처럼 선명하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17살이었고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어요. 한국어로 고생하면서 완전히 어색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모든 게 달랐어요. 음식, 관습,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색하고 길을 잃은 기분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학교 식당에서 한국 학생들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기술과 혁신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인 준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친절한 눈과 빠른 미소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가 저에게 돌아서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는 유럽 사람들은 혁신과 전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실제로 더 잘 작동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집중한다고 했어요. 17살 때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모욕감을 느끼고 방어적이 되었어요. 한국 10대가 어떻게 감히 유럽의 접근법이 열등하거나 구식이라고 암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28년 후에 이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준호가 저에게 중요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는 유럽의 능력을 모욕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는 우수함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명성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었던 거일지도 몰라요. 그 대화의 기억이 나무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갑자기 저는 왜 그 공항 비디오가 저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했어요. 인상적인 기술이나 효율적인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순수한 결단력과 혁신적 사고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은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걱정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 사고를 가둬왔던 똑같은 편안한 우리에 갇혀 있었어요. 제 왼손이 시계로 움직였고 시계 표면의 친숙한 매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평소의 편안함 대신 저는 다른 뭔가를 느꼈어요. 어떤 습관들은 깨져야 하고 어떤 가정들은 도전받아야 한다는 깨달은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KAS를 선택 과정에 포함시킬 거라고 말이에요. 안전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회사 모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고 그들의 제안서가 스스로 말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는 분위기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걱정과 함께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반대와 함께 질문들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바르샤바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늘기 공항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뒤에 있는 친숙한 확실함들보다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가능성들에 대해 진짜로 흥분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국제회의 센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중요한 회의들을 개최해왔지만 이런 회의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네 개의 회사가 폴란드 역사상 가장 비싼 공항 프로젝트를 도울 기회를 놓고 경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 3개는 유럽에서 온 친숙한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온 완전한 낯선이었고요. 저는 해가 도시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 일찍 도착했어요. 회의 센터의 메인 강당은 비어 있고 조용했는데 200개의 빨간 벨벳 의자들이 큰 무대와 거대한 프로젝션 스크린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이 방은 폴란드의 항공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정부, 관료들, 공항 전문가들, 기자들로 가득 찰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중앙 통로를 따라 맨 앞줄로 걸어가면서 왼손이 시계로 움직였어요. 그 친숙한 행동이 제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편안한 일상 대신 마치 모든 것을 바꿀 순간까지 세어가는 타이머를 만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정확히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각 회사는 90분 동안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30분간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죠.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르누아르 건축연구소가 첫 번째, 그 다음 클라인 컨설팅, 스틸포트 디자인, 마지막으로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였어요. 9시 30분이 되자 강당이 가득 찼어요. 마치에이 카밀이 노트북을 켜놓고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자세한 메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회색 눈이 방 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반응들을 지켜보고 인상들을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 뒤에서는 30명의 위원회 멤버들이 파일들을 정리하고 평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10시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르누아르 건축연구소가 무대를 마치 영화관 같은 곳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들의 프로젝션
스크린이 수정 궁전같이 보이는 공항들의 놀라운 3차원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터미널들을 가상으로 걸어다닐 수 있게 해줬죠.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공간들을 통해 승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각 효과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20분 동안 저는 마치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 안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빛으로 만들어진 활주로에서 홀로그램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걸 보고 있었죠. 르누아르 팀은 그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승객 흐름을 예측하고 보안 병목 현상을 막고 실시간으로 게이트 배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인상적인 기술 아래에는 단순하고 친숙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이걸 해봤으니까 믿으라는 거였죠. 우리는 노트르담 성당을 복원했어요.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리모델링했어요. 우리는 안전한 선택이고 검증된 선택이고 절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을 선택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위원회 멤버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쳤어요.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특정 기술들과 비용 추정에 대해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방이 분위기에서 뭔가 빠진 걸 알아챘어요. 진짜 흥분감이었어요. 클라인 컨설팅이 전형적인 독일식 정밀함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수학, 교수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숫자들, 차트들,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베를린 공항에서 연료 소비를 정확히 30% 줄였는지 보여줬어요. 비행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죠. 그들의 접근법은 최대 효율로 작동하는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슬라이드마다 정확한 측정 값들, 정밀한 계산들, 우수한 성능의 통계적 증명이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공항을 유럽 항공의 신경계로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의 인공지능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위원회 멤버들 몇 명을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게 만든 세부 사항이 나왔어요. 모든 핵심 운영 소프트웨어는 미넨에 있는 클라인 본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관리된다는 거였어요. 폴란드 현지 직원들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 공항을 운영하는 기술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공항을 훌륭하게 만들어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항상 우리가 담당할 거라는 거였어요. 스틸포트 디자인은 가장 창의적이고 야심찬 비전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그냥 공항을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쇼핑센터, 미술관, 해양공원, 심지어 활주로 옆에 있는 전기 수상택시 정류장까지 연결된 터미널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이미지들은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폴란드, 들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출장객들은 항공기 정비 경납고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미팅을 할 수 있었고요. 가족들은 비행기들이 기계새처럼 착륙하고 이륙하는 걸 바라보며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추가 기능들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건설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승객들이 정말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항에서 추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위원회가 예산과 일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스틸포트 팀의 답변들이 모호하고 불확실해졌어요. 그들의 멋진 비전은 우리가 할당한 예산의 2배가 들고 원래 계획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저는 피곤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기분이었어요. 트레이 유럽 회사 모두 인상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법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때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의 김민수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이전 발표자들보다 키가 작았고 비싼 유럽 정장 대신 검은 청바지 위에 단순한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나 레이저 포인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했지만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건 아니었어요. 청중을 바라볼 때 그의 짙은 갈색 눈은 자신감 있고 세련된 것보다는 따뜻하고 진실한 것 같았어요. 장관인 그래픽이나 압도적인 통계로 시작하는 대신 그는 전체 프로젝션 스크린을 채우는 흑백 사진 한 장을 클릭했어요. 그 이미지는 지평선까지 펼쳐진 평평하고 진흙투성이인
풍경을 보여줬어요. 건물도, 기반 시설도, 어디에도 인간 개발의 흔적이 없었어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그가 말할 때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는 이 사진이 2001년 인천공항 건설 현장을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22년 전에는 텅 빈 땅과 불가능한 꿈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죠. 그는 한국이 세계적인 공항을 짓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첨단 기술도 없었고 국제적 파트너십도 없었고 복잡한 항공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검증된 방법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모든 걸 배워야 했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가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고군분투를 숨기거나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가정하는 대신 그들은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모든 교훈을 세상과 공유하기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다른 나라들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지식으로 바꿨다는 거였어요. 김민수가 계속 말하면서 강당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업 제안보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 사이에 정직한 대화 같았어요. 그는 KAS와 함께 일한 실제 공항들의 실제 숫자들을 보여줬어요. 승객 만족도가 평균 35% 증가했어요. 정시 운항률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서비스 품질은 높아지면서 운영 비용은 감소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유럽 회사들이 제공하지 않은 뭔가를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 전체 소스 코드 접근, 모든 운영 시스템의 완전한 투명성이었어요. KAES는 우리가 결국 그들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우리 공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는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강당의 느낌이 다른 세계와는 달랐어요. 정중한 박수 대신 사려 깊은 침묵이 있었어요. 인상적인 스펙터클 대신 진정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함께 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심으로 흥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회의실의 느낌이 달랐어요. 30명의 위원회 멤버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사실과 수치들로 가득한 평가지와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이 결정이 숫자만으로는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제안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마치 A 카밀이 비용, 일정, 기술 사양을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재정 담당과는 예산 영향을 계산하고 있었고요. 기술 담당과는 시스템 호환성과 통합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문적인 분석 아래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계약업체나 기술 제공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파트너가 되고 싶은지, 어떤 종류의 미래를 짓고 싶은지 선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회의실 앞쪽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검은 마커로 가운데에 선을 그어서 2개의 제목을 썼어요. 안전한 선택과 성장하는 선택이었죠. 안전한 선택 아래에는 친숙한 유럽 파트너들과 일하는 장점들을 적었어요. 검증된 실적, 친숙한 사업 관행, 공유된 문화적 이해, 확립된 관계,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었죠. 이 회사들은 유럽 전역에서 수백 개의 공항을 지어왔어요. 우리의 규정들, 우리의 기후, 우리의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선택한다는 건 확실함을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목록 아래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단점들도 썼어요. 기술, 의존성, 제한된 지식 이전, 멀리서 하는 의사결정, 더 높은 장기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어요. 성장하는 선택 아래에는 KAS가 제공하는 것들을 썼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 완전한 교육, 프로그램, 투명한 운영, 더 낮은 장기 비용, 그리고 폴란드가 공항 관리에서 진짜로 독립적이 될 기회였어요. 하지만 위험들도 썼어요. 낯선 파트너십 모델, 문화적 차이, 검증되지 않은 협력, 그리고 이 접근법이 아시아에서만큼 유럽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었어요.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회의실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선택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고 특별한 성취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도전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투표 과정은 간단했어요. 각 위원회 멤버가 자신의 선택을 종이에 적고 반으로 접었어요. 마치 A가 모든 종이들을 나무 상자에 모으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어봤어요. 최종 결과는 KAS의 18표,
유럽연합의 12표였습니다. 마치 A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픈 건 아니었어요. 마치 달걀 껍질이 깨지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유럽이 가뭄과 친숙한 억양으로 가치를 재던 옛날의 알렉산드르 노바크가 뜨거운 커피에 설탕이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제도적 명성, 대신 인간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걸 의향이 있는 리더였어요. 공식 발표를 할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우리는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항공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코리아 에어포트 스마트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이 결정은 사업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배우고 함께 특별한 뭔가를 짓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 한 달은 정신없는 활동들로 지나갔어요. 양국의 법무팀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양쪽 모두 전에 서명해 본 적 없는 파트너십 협정을 만들어냈어요. 전형적인 공급업체와 고객 관계 대신 우리는 위험 공유, 이익 공유, 의사결정 권한 공유가 있는 진정한 협력 모델을 설계했어요. 서명식은 바르샤바 왕궁의 폴란드 왕들이 예전에 궁중 행사를 열었던 대무도회장에서 열렸어요. 양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고 기자들, 공항업계 전문가들, 양국의 완전한 프로젝트 팀들도 참석했어요. 두툼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하면서 저는 김민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옛날 사진 속의 그 진흙탕 밭을 생각했어요. 단 몇 년 만에 그 텅 빈 땅이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여기 폴란드에서 똑같이 놀라운 뭔가를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파트너십은 야심찬 교환 프로그램과 함께 즉시 시작되었어요. 100명의 폴란드 항공 전문가들이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살면서 한국 공항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고 보안 절차부터 승객 서비스, 항공기 정비 조정까지 현대 공항 운영의 모든 면을 배웠어요. 동시에 30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3년 임무를 위해 폴란드로 왔어요. 그들은 임시 컨설턴트나 외부 조언자로 온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 팀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공항을 함께 설계하고 짓고 운영할 파트너로 온 거였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문제 해결, 기법을 배웠어요.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폴란드 품질 기준을 배웠어요. 매월 화상회의가 대륙을 넘나드는 팀들을 연결했어요. 언어 수업이 모든 사람이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도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없이는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 사이에 우정이 형성된 거였어요. 18개월 후 저는 새로운 공항의 메인 터미널에 서서 아침에 바쁜 승객들과 항공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은 효율적인 활동으로 윙윙거렸지만 차갑고 기계적이기보다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폴란드와 한국 직원들이 완벽하게 함께 일하면서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를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성과 수치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시 출발률이 95%에서 98%로 향상되었어요. 승객 만족도 점수가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보안 대기 시간은 40% 감소했으면서 보안 효과는 극적으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폴란드는 이제 세계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있는 공항 관리 전문성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팀들은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고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 회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 아니었어요. 함께 뛰어나게 되는 법을 배운 파트너들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투표로부터 2년 후 동유럽 항공 혁신 포럼에서 연설할 때 저는 모인 대표들에게 지금도 소름이 돋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기술 파트너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낯선 파트너십과 알 수 없는 가능성들을 두려워했던 옛날의 알렉산드르 노바크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미래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짓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고 우수함이 어디서 나오든 그걸 알아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행이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정말로 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르 노바크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우리 안에서 살던 한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때로는 그 선택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르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인천공항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아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